네, 이제 4.29 재보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번 재보선을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야권표의 분열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야권이 이번에는 연대하지 않고 각계약진으로 선거를 치르는데 이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야당 내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예. 네. 이제 여야가 지난 주말에 인천 서강화을 후보까지 다 확정을 했고 대진표 네. 이제 짜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몇 석이나 야당 입장에서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한 석에서 네. 두 석, 아마 이런 선에서 결정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네. 우선은 이제 이 지역이 다 우리가 선전할 수 있는 지역인데 야권이 지금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보궐선거가 좀 우리한테 불리한 그런. 지금 한 석이나 두 석이라는 게 한 석이나 두 석만 얻으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다 얻으면 좋겠지만 지금 네.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야권 분립되어 있는 상황과 또 실제로 이게 우리가 한 석도 없었던 지역입니다. 이게 다 통진당이 있었던 지역이거나 이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예. 한 석에서 두 석 얻으면 선전하는 것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글쎄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석은 아니었지만 지난 총선 때 야권 연대를 해서 사실상 새정치연합에서 후보를 내면 얼마든지 당선될 수 있는 지역을 양보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새정치연합의 지역구다, 야권의 지역구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은 적어도 세 개는. 강화 계양인가요? 예. 거기는 이제 우리 인천 지역구 아니었고요. 서강화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광주는 사실 이제 야권 후보들끼리 예. 지금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제 다 우리 지역구 우리가 유리한 지역구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지만 지금 이제 야권이 분열되어 있고 예. 보궐선거가 투표율이 아무래도 낮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한 석에서 두 석 얻으면 선전하는 것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혹시 선거 결과에 대비해서 미리 좀 눈높이 낮추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아마 드네요. 당에서는 뭐 전패하는 거 이런 것도 아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정말요? 같고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아마 보는 것이 아마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당에서 전략 공천하지 않고 외부 인사 영입도 없었고 내부에서 경선으로 다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선 방식, 공천 방식은 잘했다고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전당대회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고요. 또 네. 이제 야권 연대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네. 또 경제 문제, 민생 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네거티브 캠페인을 하지 않고 선거를 치르겠다. 이렇게 지금 한 그 기조도 네. 상당히 그 잘하는 것이라고 보고 최근에 당의 여러 가지 그 기조나 기획은 참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도 지금 여야를 합해서 대선 주자 중에서 가장 높고 야당의 지지율도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잠시 전에 이제 뭐 전패 위기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러니까 지금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서 일부러 그런 얘기 하시는 건 아니죠? 이제 예. 그 우리 당에도 제가 예. 좀 약간 권해 말씀을 드리자면 예. 보궐선거란 말입니다, 지금. 예. 네 석을 얻는 보궐선거고요. 임기가 1년밖에 되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4전승을 한다고 할지라도 과반수 의석을 갖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보궐선거로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장된 힘을 너무 여기다 집어넣다 보면은 네. 선거 결과에 의해서도 당이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 이걸 선거를 이기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무리수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동안 이제 문재인 대표가 전당대회 이후에 가져왔던 그런 신선함이라고 할까 광폭 행보에도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그냥 보궐선거로 치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번 보궐선거가 뭐 총선의 전초전이라거나 네. 이런 뭐 시험 부대다, 뭐 리트머스라든가 뭐 네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 동의 안 하시군요. 그뿐만 아니라 네.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선거는 예. 이기고 봐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헛소리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 저 같은 소리를 이제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의원님 얘기를 헛소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아니 거예요. 우리가 선거를 예. 지더라도 예. 우리가 명분을 가져야 된다. 예.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일관되게 견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예. 있을 수 있죠. 예. 이제 예를 들면 광주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 한석을 얻기 위해서 막 몰빵을 하고 광주를 사수해야 된다고 네. 하고 이게 무슨 뭐 낙동강 전투도 아니고 철회삼각지대인데 네. 그런 생각 갖지 말고 네. 광주 시민들한테 그 판단을 믿고요. 네. 우리 당이 이렇게 가려고 한다. 예.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집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의 이런 노선에 대해서 심판해달라 또는 그것을 뭐 지지해달라 이런 좀 그 큰 방향에서의 전략적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예. 그 한석을 그냥 꼭 이겨야 되겠다는 그 무리한 생각을 갖다 보면은 여러 가지가 헝클어지고 우리 당의 지지율도 빠지고 이 그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지지율의 격차가 있고 우리 대선 후보에 있어서 이렇게 이것이 그냥 잘 가가지고 선거가 해보나마는 상황을 네. 가는 경우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우여곡절이 많을 텐데 이럴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물론 광주에 낙동강은 없죠. 네.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의원님의 견해는 그러신데 당 지도부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문재인 대표가 내려갔고 당 지도부 다 가서 천정배 전 의원, 전 장관한테 뺏기면 안 된다라고 지금 총력 사수전을 벌이고 있는 건 틀림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게 하면 할수록 선거에서 역풍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지난번에 우리가 저 이정현 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네. 순천 곡성인가 거기서 있었을 때 네. 그 여당 지도부가 뭐 전적으로 내려가서 뭐 그렇게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혼자 자전거 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광주가 급하면 급할수록 우리가 좀 더 큰 구부를 쳐야지 네. 작은 그 반두를 들고 가가지고 그 승리를 낚아채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네. 광주에서 한석을 얻는 대신에 또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그 결과를 빚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지나친 네. 관심과 지나친 그 노력을 해서 역풍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의원님의 생각을 이해는 하겠는데요. 그런데 만에 하나 광주 서을에서 천정배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게 되면 일단 언론들은 문재인 대표 체제를 한번 흔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예. 뭐 그 흔들려고 하는 네. 그 의도는 지금 잠복되어 있고요. 네. 또 어떤 형태로 가든 간에 흔들 수 있는 계기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서 이기면 이기는 대로 또 지면 지는 대로 여러 가지 위기가 올 수가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제 생각은 광주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도 네. 이를테면 지금 천정배 의원의 광주 출마는 좀 명분이 좀 약화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뭐 잘못한 것도 예. 있겠습니다만은 탈당이라든지 이런 게 있겠습니다만은 문재인 후보가 선전하고 있고요. 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광주 시민들이 전략적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진정성. 네. 우리가 지금 해나가고 있는 일에 대한 올곧음을 믿고 그것을 가지고 가야지 그걸 가서 그냥 직접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다 유권자를 직접 만나야 되고 우리 130명 의원들이 광주에 가가지고 무슨 동별로 맡아서 선거운동을 진행한다면 이길 수는 있겠지만 예.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건 부작용이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 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대선에서 승리하는 일만 생각하고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궐선거도 이길 수 있고 총선도 이길 수 있지만은 이 보궐선거 이기고 총선 이겨야 된다는 생각에 너무 빠져 있다 보면 대선을 놓친 결과를 빚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을 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광주 시민을 믿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에서 이제 전략계획 파트도 맡고 하셨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생각하시는 말씀, 이런 내놓는 말씀들이 상당히 이제 긴 전략을 안목을 갖고 얘기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이제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약간 의아스러운 것이 예, 네. 이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신데 당 지도부하고는 생각이 좀 많이 다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요즘에 네. 문재인 후보와 지금 기획 뭐 저 소통하는 것은 아닌데 네. 그런 그 결정과 선택은 제가 평상시에 주장하던 그런 내용과 같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좀 쓴소리를 하고 싶은데 할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은데 예. 광주 이거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우려 같은 네. 것들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어떻든 그 앞으로 가다 보면은 우리가 뭘 선택할 때 항상 반대급부, 우리가 이제 합리적 진보의 입장에 서서 개혁적 보수를 끌어들이는 그런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데 네. 이 길을 가다 보면은 틀림없이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수를 포용하고 큰 정치를 하다 보면은 진보 세력이라고 할까 우리 집토끼들이 반발하는 어째 네. 그런 짓을 하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예, 예. 이제 그럴 때 소신을 가지고 그분을 잘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쪽을 끌려가게 되면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공이 사상 누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금 얘기하시는 이제 중도 보수를 잡으려고 하는 그 행보,
쉽게 말해서 뭐 보통 외연 확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중에 상징적인 것이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관련입니다. 뭐 문재인 대표뿐만 아니라 네, 네. 박원순 서울시장도 네, 네. 최근에 네, 네. 신당동에 뭐 집을 공개하고 네.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역풍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승만 묘역을 참배한 문제라든지 또 지금 이제 그런 역사적인 평가에 대한 것. 예. 특히 이제 뭐 우리 야당 대표가 성장론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물론 천안함 앞에 소득 주도라고 돼 있긴 예, 예. 합니다만. 네. 천안함 그거에 대해서 뭐 현수막을 건다 그런 뭐 오늘 발표도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참 뒤늦은 감이 있지만 국민들의 그런 우려, 네. 저 사람들은 성장에 대해서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집단 아닌가, 또는 무슨 안보에 대해서는 좀 뭔가 불안한 집단이 아닌가, 네. 또 무슨 종북 문제 이게 야권 연대에 연결돼 있습니다만은 종북 문제에 대해 선을 긋지 않는 정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것이 지난 총선 대선에 영향 줬죠.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 당은 좀 지나칠 정도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니까 국민들의 신뢰가 이제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이것이 계속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일정한 문제에 아주 델리케이트한 문제를 예. 야기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공무원 연금 문제를 제기를 하다 보면은 네. 공무원 노조하고의 그 문제 이해 관계가 네. 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예. 박상옥 그 청문회 이 문제를 개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 눈치를 또 살피는 그런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 좋은 것이 있을 수가 없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칙, 소득 주도의 성장론을 하려고 보면은 분배 우선의 그런 생각하는 부분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 부분이 예민한 문제고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뭐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해한 바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박상옥 대법관 청문회를 열어주면 제야 쪽에서 어떻게 그 박정철 고문수사 사건을 축소한 의혹이 있는 검사 출신을 해주느냐라고 할 테고 충분한 또 논리. 안 하고 있으면 또 중도보수 쪽에서는 그거 옛날에 지난 얘기 가지고 일단 청문회에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나올 테고 그런 이게 게 이제 고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 할 때 국민 전체의 예. 말 없는 다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지지율도 얻을 수 있고 국민에 대한 안정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열어야 된다는 게 국민의 공론 아니겠습니까? 네. 열어놓고 거기서 그 문제를 충분히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청문회는 일단 여는 것이 옳다라고 보시는 그렇게 거죠? 주장하고 예. 있습니다. 저는. 아, 예.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것을 열지 않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겁니다. 네. 박정철 고문 사건이라는 게 어떤 사건입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당이 제야 또는 우리 진보 세력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네. 이럴 때 당이 이런 결정을 내려서 청문회에 들어가 주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보니까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후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여론이 또 대통령이 임명하기가 어렵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의원님께서 예로 드신 게 공무원 연금 개혁인데요. 공무원 연금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공무원 연금 개혁하자고 주도적으로 나가게 되면 공무원 노조라든가 이 공무원 조직 사회에서 이쪽 사회에서 야당에 대해서 다음 선거에서 손 한번 봐줘야겠네라고 할 테고 또 손 안 대고 계속 있으면 일반 이제 공무원이 아닌 다수의 또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라고 또 볼 수도 있고 그런 문제도 리광효 있죠. 수상이 예.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고통 없는 성장은 없고요. 예. 고통 없는 개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좋은 것.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예. 것이 있으면 왜 여당이 안 하고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도 공무원연금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준비돼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내놓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갈등이 이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늦추고 있는 거로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예, 보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나 우리도 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은 공무원 노조가 생각하는 안과는 다를 것입니다. 아마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을 내놓고 공무원 노조와 대화하고 설득해야지 예. 이거를 계속 우리가 빼면서 우리 안을 안 내놓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지도자는 어떻든 반대가 있더라도 국민을 생각해서 안을 내놓고요. 네. 리광효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나중에 뭐 독재를 하시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안을 내놓고 국민을 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집단, 특히 우리를 지지했던 그 세력들, 진보 세력이라고 할까요? 제야 세력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예. 또 설득하고 예.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과 같이 가야지 거기에 끌려다녀 가지고는
야당은 집권을 할 수는 없다. 아. 국민들이 말 없는 다수가 저 사람들은 저기 끌려다니는 집단이기 때문에 네. 도저히 저 사람들한테 나라를 맡기고 안보를 맡기고 경제 성장을 맡길 수가 없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집권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반대가 있더라도 입장을 정리를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내놓고 네.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을 설득하고 네.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이렇게 가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야당이 집권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번엔 틀림없이 집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황이 좋다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두 번 저기 예. 집권하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웬만하면 주려고 하는데 지난 대선 때도 주려고 했는데 예. 이 안보도 불안하고 뭐 여러 가지 이게 뭐 야권 연대에다가 우리 지난번에 뭐 통합진보당에 16개를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 75개 지역에서 그 광범위한 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했지만 이게 종북 논란이 있고 뭔가 불안한 집단으로 생각하고 예. 있었고요. 예. 그 뒤에 뭐 그런 부분들이 더 증폭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집권 못한 거지. 지난 이명박 정부 이후에 문재인 그 대통령 후보에게 정권을 맡겨오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잘못해서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고스톱을 치다 보면 오광 들고 못 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잘못 굴리면. 지금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저 예. 지지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지율 그리고 무슨 대세론 같은 게 뭐 생겨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어림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세론의 이면이 바로 제2의 이해창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공금의 역사에 있습니다. 지금 네. 우리한테 지금 제일 나쁜 것은 고공행진의 지지율. 우리가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지지율이 높아져 있고요. 네. 무슨 마치 대선 후보가 우리 문재인 후보밖에 없는 것처럼 가고 있는 이 상황이 예. 우리가 겸허하게 이 상황의 위중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갈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예. 그것이 우리의 최대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또 천안함 5주기가 이제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플래카드를 내걸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천안함 용사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정확한 지금 표현은 생각나지 않는데 여당 쪽에서는 그럼 북한 쪽의 책임이라는 걸 좀 분명히 얘기해야 되지 않냐라고 네. 새누리당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건 뭐 네. 얘기 하나 마나 무슨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걸 뭐 지금 5년 지난 후에 그때도 우리가 무슨 북한 일부에 무슨 그런 예. 발언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무슨 뭐 북한의 책임이 없다든지 무슨 다른 소행이 있다든지 그런 견해는 소수의 의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의 입장이 뭐 바뀐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오해가 있고요. 네. 또 천안 희생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뭐라고 할까 애도를 표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현수막을 거는 일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나 조금 좀 생뚱맞아 보이긴 합니다. 5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예. 뭐 이렇게 또 그렇게 또 약간 오버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이제 그러나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예. 애도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우리 국가 안보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는 집단이고 정당이고요. 예. 그런 우리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익희 조병옥부터 시작해서 네. 이 장면 정일영 김대중으로 내려오는 노무현까지 내려오는 이 확실한 안보관을 갖고 있는 집단이라는 걸 가져야 정권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국군 네. 통수권을 주는 일인데 네. 그런 면에서는 최근에 당의 행보는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끝으로 짧게요. 지금 이제 국민 모임을 끌고 계시는 탈당한 정동영 전 상임고문을 이 국민 모임 쪽에서 서울 관악을의 후보로 추대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정동영 전 고문이 미랄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이러다가 꽃이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랄은 썩어야 미랄인데. 예. 안 나오실 거로 보고요. 안 나오셨으면 예. 좋겠고요. 예. 또 이제 천정배 정동영 의원은 우리 당의 아주 굉장히 큰 자산이었는데 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국민적인 그런 빈틈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나오고 탈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이제 그런 일을 막는 일은 우리 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노선으로 네. 전략으로 비전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런 분들을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흥미롭게 재밌는 대화들을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